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법을 등지고 자신이 저지른 죄로부터 도망치려는 짐승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다. 차량은 운전자의 조작 하나만으로도 손쉽게 흉기로 전락한다. 멍청한 여자일수록 밤 컨디션이 좋지. 오늘 밤도 실컷. 비켜! 이런 마갈! 왜 전하고 난리야! 꼴도 더럽게 구질구질하네. 미안한데 여자 하나 처리할 수 있어? 만약 사고를 냈다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정상적인 방식인데 천박하게도 이 세상에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도 있다. 의사인 내 인생에 흠집을 낼 순 없지. 흔적 안 남기게 잘 처리해줘. 아이, 당연하지 형님. 자신의 지위나 명성을 잃는 게 두려워서다. 그렇게 해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진 몰라도 우리한텐 안 통한다. 비켜, 망할 놈아. 아이고, 갑자기 튀어나오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뒷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럼 구질구질한 남자 하나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긴급 수술 시간이다. 돌팔이 양반, 네 몸에 있는 죄라는 이름의 종양을 절제해주지. 뒷손을 써서 법의 심판을 피하는 놈들한테는 무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속이 너무 시꺼매서 절제가 불가능하겠군. 그럼 그 썩은 부분을 전부 쥐의 먹이로 줘야겠어. 저지른 죄에 걸맞는 고통과 절망을 선사한다. 그것이 고문 소믈리에인 내 사명. 그래서 내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씻을 수 없는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네. 오늘은 이 남자가 왔다. 루카가 차를 내오자 그는 내가 묻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재판도 안 받고 도망간 쓰레기들을 처리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하지만 실행에 옮길지 말지는 의뢰를 듣고 결정합니다. 그의 눈동자에선 깊이를 알 수 없는 원한이 비쳤다. 마치 새까만 불꽃이 타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내 대답을 듣고 괴로운 얼굴로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어떤 남자 때문에 제 딸과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 정도는 부족합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의뢰인에게는 아내와 나침이라는 외동딸이 있었다. 여름 되면 같이 바다에 놀러 가자. 그럴까 우리 딸? 나침이가 싫다고 할 때까지 실컷 놀아야겠네. 나침이는 바다를 좋아해서 매년 여름마다 해수욕장에 놀러가는 게 연례 행사였다. 그래서 8월 초가 되자 그의 가족은 다 같이 해수욕장에 갔다. 튜브 끌어줘. 그래, 조금만 기다려. 이때 의뢰인은 올해도 좋은 추억이 하나 늘겠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나침이 또한 행복한 얼굴로 기운차게 놀고 있었다. 다음엔 저기 이상하게 생긴 돌까지 끌어줘. 저긴 좀 힘들 것 같은데. 미안 여보, 잠깐 쉬게 당신이 좀 놀아줄래? 알겠어. 빨리. 딸의 체력을 당해내지 못한 의뢰인은 잠시 동안 아내에게 딸을 맡겼다. 튜브 끌어주라. 근데 아빠만큼은 못할걸? 하지만 그는 그 판단을 평생 후회하게 된다. 의뢰인은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파라솔 밑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큰일 났어! 경찰! 아니야! 구급차 불러! 너무 위험해! 뭐지?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져서 깼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바다 쪽으로 가보니 무슨 일 있습니까? 여자애랑 엄마가 보트에 빨려 들어갔대요! 여자애랑 엄마요? 의뢰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절대 우리 가족이 아닐 거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현실은 비참했다. 뭐야? 왜 이렇게 됐어? 피투성이가 된 들것에 누워 있었던 건 의심의 여지 없이 아내와 딸이었기 때문이다. 제발 살아나기만을 기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몸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다. 미안해 여보. 나침이 많이 아팠지. 내가 괜히 쉬어서. 의뢰인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동시에 잃고 말았다. 물론 경찰 조사도 진행됐지만
현장은 유류품이 남기 힘든 바닷속. 이런, 단서가 없어. 너무 갑작스러웠어서요. 안 그랬으면 사진이라도 찍었을 텐데. 목격 정보도 얼마 없어 가해자는커녕 배의 종류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사건이 터진 지 2년이나 지났음에도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대체 범인은 누구냔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게 된다. 이게 뭐지? 웹 게시판에 쓰여진 글이었는데 내용은 어느 사건의 범인이 IT 기업 사장이라는 고백이었다. 사장은 증거가 없어서 절대 안 들킬 거래. 잘못되면 캄보디아로 튀면 된다고 하고. 왜 신고 안 함? 사장이 조폭이랑 친해서 무서워. 처음엔 인터넷에 흔히 떠도는 주작글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어쩌면 그때 머릿속에 아내와 딸의 끔찍한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 그는 회사를 관두고 혼자서 사건을 쫓았다. 아내랑 딸의 복수를 해달라고?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조폭이랑 친하다는 말에 그도 조폭에게가 부탁해보았다. 그렇게 결국 거금을 지불하고 나서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스즈키 카츠이코 NC에 있는 IT 기업 사장이야. 이 자식이 내 딸이랑 아내를... 그 게시판 글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사건 당시 스즈키는 젊은 여성을 태운 소형 크루저를 몰고 있었다고 한다. 스즈키 씨, 음주운전 아니에요? 괜찮아! 6년이나 몰았는데 뭐! 놈은 배를 몰면서 술을 많이 마셔 안전 확인을 소홀히 했다. 그러다 결국 참극이 일어났다. 야! 뭐야! 저리 꺼져! 수영구역에 있던 아무 죄도 없는 모녀를 시속 100km로 날려버린 것이다. 놈은 사고를 낸 뒤 재빠르게 수습했다. 도색만 하는 게 아니라 엔진까지 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그래, 아무도 모르게 살인 두둑히 하지. 배에 남은 사고의 흔적을 지우고 사용 이력도 은폐한 것이다. 게다가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여자한테도 나 조폭이랑 친한 거 알지? 떠벌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네. 돈과 협박으로 입막음을 했다. 힘이 있는 자에게 2년이란 시간은 죄를 지우기에 충분했다. 경찰이 놈을 용의자로 지목해도 결정적인 증거는 못 잡을 거야. 그럼 내 손으로 복수해주겠어. 의뢰인은 자신의 손을 더럽힐 각오까지 했다. 하지만 정보상은 저지했다.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지 그래? 이쪽 세계엔 원한을 대신 풀어주는 무서운 남자가 있거든. 이렇게 해서 그가 내 사무실까지 오게 된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의뢰인은 내게 머리를 조아렸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디 제 아내랑 딸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는 큰 소리로 간곡히 부탁했다. 저는 아내랑 딸의 마지막 모습도 못 봤습니다. 모터날의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그렇게 만든 놈이 왜 태평하게 살아있는 겁니까? 절대 용서 못해! 그는 2년 넘게 쌓아온 통곡과 분노를 토해냈다. 그의 손에서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픔이 전해졌다. 잘 알겠습니다. 그 원한 제가 풀어드리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 슬픔을 풀어줄 수 없다면 고문 소믈리에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지. 술에 꼬라서 여자 인생은 물론이고 한 가족의 인생까지 빼앗아간 나쁜 자식. 그러고도 추잡하게 은폐를 하다니. 그 썩은 속내를 내가 다 제거해주마. 네 놈이 빼앗아간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려주겠어. 자, 단죄의 시간이다. 놈은 경우 목적으로 늘 조폭을 데리고 다닌다. 들은 대로네요. 그 자랑스러운 배를 보러 이 밤에 여기까지 온 건가? 그걸로 사람까지 죽여놓고. 지아야가 말해준 그대로였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분명 교고쿠 조직에. 나는 소리 없이 그 조폭의 뒤를 습격했다. 야, 너 저 자식을 경호하는 거냐? 네 놈은 누구지? 아! 난 교고쿠 조직의 시라타케다! 감히 조폭한테 시비를 걸어! 이 자식 아무 소리도 안 나. 넌 뭐 하는 놈이야? 아플 겁니다! 아! 저 자식이 죽여버린다! 스즈키는 루카한테 목을 맞아 금세 기절했다. 놈은 저 배로 죄도 없는 모녀를 죽였다.
그걸 알아도 지켜줄 셈인가? 그건 벌써 알고 있었지. 주변에 입막음을 한 것도 나거든. 이놈도 쓰레기군. 그럼 봐줄 필요 없겠어. 일단 너부터다. 7대3의 비율로 깔끔하게 두개골을 갈라주마. 꽤 빠르군. 하지만 빈틈투성이야. 무기를 숨기고 있단 것도 모르다니 시원찮긴. 내가 뭘 던질 거란 생각은 못하는 건가? 루카, 이 녀석은 그냥 이대로 두고 가자. 신고도 안 해도 돼. 알겠습니다. 눈치껏 빠졌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우리는 스즈키의 신병을 확보해서 아지트 지하에 있는 다른 고문실로 이동했다. 오늘은 여기서 하시려고요? 그래, 이놈한텐 안성맞춤이야. 이번엔 평소와는 좀 다른 걸 할 생각이다. 이곳은 전쟁 전의 유산 중 하나로 군용 소형배의 비밀 선착장이었던 곳이다. 바다와 배를 이용한 고문도 있거든. 오늘은 그걸 할 거다. 그렇군요. 보고 공부해두겠습니다. 여긴 고문실을 지을 때 운 좋게 발견해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일어나, 쓰레기야. 놈을 쳐서 배 밑으로 떨어뜨렸더니 기묘한 소리를 낸다. 아, 수로물이 오염돼서 독화돼 있었던가. 쇠사슬로 묶여있는데도 가라앉지 않는 점은 칭찬해주지. 이 새끼들아! 난 교곡구 조직을 백으로 든 사람이야! 이러고도 너네가 무사할 줄 알아! 입 닥쳐! 하지만 천박한 말만 해대는 건 가만두고 볼 수 없겠어. 일단은 한 대 쳤으니 유예 기간을 줘볼까. 너 배로 어떤 모녀를 치어 죽였지? 유족이나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나? 그게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말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딴 흑수자들 뒤진 게 뭐 어쨌다고! 뭐? 내 배는 흠집난 걸로도 모자라서 뒷처리 비용도 엄청 나왔어! 오히려 내가 사과이다 위자료까지 받아야 할 판이라고! 놈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쓰레기 발언을 토해냈다. 죄도 없는 모녀를 죽여놓고 그딴 말을 하다니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군. 이 자식이. 그럼 이놈도 배에 한번 죽어보라. 루카와! 네, 알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내 명령에 루카와는 배의 엔진을 켰다. 배는 그대로 수로를 돌진했다. 니놈이 좋아하는 크루징이다. 어때? 실컷 즐겨라. 쇠사슬로 묶여있던 놈은 당연히 질질 끌려왔다. 이건 용골슬기라고 하는데 17세기의 해군이 해적들한테 행했던 고문이다. 좋아, 당겨! 방법은 아주 심플하다. 줄로 묶은 해적을 배에 동여매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것뿐. 이 고문의 잔인한 점은 물 안에서 숨쉬기 힘들다는 것뿐만 아니라 멈출 때 배 밑에 붙어있는 조개들한테 살이 깎여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선 선체에 조개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장치를 해두었다. 좁은 수로 좌우에 날카롭게 다듬어진 콘크리트 벽을 깔아 놈의 살을 깎아낼 수 있게 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했더니 뒤편에서 희미하게 놈의 목소리가 들렸다. 살려줘! 만성하게! 산소 결핍의 저체온증은 물론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오수에 절여졌으니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 걸 실감했겠지. 수로와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서 나는 배를 멈추고 놈의 부탁대로 쇠사슬을 풀어주었다. 자, 풀어줄게. 고맙습니다. 뭐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니까. 그리고 다시 엔진을 켜 배를 유턴시켰다. 그럼 전속력으로 저 녀석을 치겠습니다. 배는 수로 앞에서 유유히 떠다니는 놈에게로 향했다. 이젠 소리를 낼 힘도 없는지 놈 공포에 질린 얼굴로 좌우로 고개만 흔들어댄다.
말했을 텐데 니는 너 배에 한번 죽어보라고. 멍청한 놈, 내가 너 같은 놈을 용서해 줄 줄 알았나? 마지막으로 네 몸에 새겨라. 이게 나치면의 가족이 받았던 고통이다. 피로 물든 바다에 놈의 단말마가 울려 퍼졌다. 그 후 배를 멈췄더니 뒤에서 놈의 시체가 떠올랐다. 회수하자. 그리고 돌아가면 소각 처리해. 선생님, 살점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고기 밥으로 줘. 그리고 제가 되면 바다에 뿌릴 것이다. 놈도 만족할 만한 엔딩이겠지. 이렇게 이번 의뢰도 끝이 났다. 놈의 단말마가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분과 딸은 편안히 잠들기를 기도한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